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구리 관련주들이 반도체 섹터들의 이 순환 흐름을 보면 HBM이 이렇게 반등을 보였다가 온 디바이스, 그 다음에 CXL, 유리기판, 그리고 여기서 퍼진 게 뭐 뉴로모픽, GDDR7, 그 다음에 또 RISC-V 같은 관련주들 뭐 등등이 쭉쭉쭉 움직였었는데 눈에 띄게 크게 움직였던 거는 쟤네들 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전력, 변압기, 그리고 이게 이제 파생이 돼서 구리, 그리고 오늘 알루미늄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왜 지금 구리가 오르고 있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구산업이 오늘 제가 단기로 뭐 라이브에서만 말씀을 드렸었고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한 내용이지만 구리가 지금 인류 최초의 산업용 금속이라고 아침에 말씀드렸었죠. 세계 경기 판단의 지표가 되는 원자재, 전기화의 대표적인 금속, 이게 바로 구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구리, 그러면 약간 금보다도 못하고 철강보다는 단단하지 못하고 좀 이러면서 에이 구리 이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구산업이나 서원, 대창 이런 아이들도 사실 테마처럼 움직였지, 그죠? 철강 움직일 때 테마처럼 움직였지 무슨 산업으로, 섹터로, 실적주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리 관련주들의 컨센서스나 실적을 한번 볼게요. 풍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오늘은 제가 구리에 대한 산업과 그 다음에 아직 솔직히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이따가 제가 섹터를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종목은 제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섹터들의 종목은 LS 에코에너지도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매했던 거예요. 그리고 짧게 수익 내고 나온 건데 결국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뭐 제가 이렇게 날아가는 종목을 드렸다가 아니에요. 차트가 분명히 우리가 저 같은 차트의 달인도 정말 차트의 여신도 이런 흔들리는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고 버텨야 하는 걸 알면서도 하루하루 회원들하고의 이런 일일비 가운데는 저도 정말 심적으로 좀 미칠 듯이 힘들어요. 끝나고 나면. 제가 울고 싶을 정도로 마이크 끄고 어쩔 때는 울 때도 너무 많아요. 눈물이 제가 많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이 50이 넘도록 눈물샘이 안 말랐는지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랫꼬리가 달린 종목보다는 윗꼬리가 달린 종목이 강하고 더 많이 간다. 왜? 떨궈져야 되기 때문에. 떨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랫꼬리가 달려있는 건 떨구고 가기 위해서 갭상승의 음봉을 만들면 끝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윗꼬리를 만들면서 가는 건데 KBI 메탈은 어때요? 실적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으로 급등했죠. 근데 여러분들 LS 한번 보세요. 지금 LS 그룹주들이 원년에 진짜 해를 맞은 게 LS도요. 실적 보십시오. 202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서원은 실적이 아직 없어요. 컨센서스도.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PJ메탈 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리 관련주가 시장에 이제 내놓으라 하는 구리 관련주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풍산홀딩스 같은 종목이 또 구리일 수도 있고, 구리 관련주가 아까 풍산이 움직였으니까 풍산홀딩스는 이제 지주사인데, 그런데 이제 일단 수급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 중에서 변압기고 뭐고 간에 다 뗄치고 냅두고 딱 순수한 구리만 봤을 때 일단 저희가 실적을 봤더니 LS 에코에너지하고 LS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없어요. 컨센서스가. 그런데 LS 그룹주를 한번 보면 LS 네트워크스 없고요. LS 에코에너지 방금 실적 봤고, LS 일렉트릭도 우리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1월달 2월달에 매매했다가 주가 안 간다고 막 그래서 결국 조금 올랐을 때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요것도 사실은 이렇게 특별 세일 자리, 대체 세일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급등하고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온전선입니다. 가온전선도 사실 이 LS 그룹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죠. 얘도 지금 사실 컨센서스는 안 나왔지만 실적은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력사업의 매출 증가로 수익성 확대. 그러면 사실은 LS 그룹주 중에서 LS 일렉트릭, 에코에너지 그리고 가온전선이 어쩌면 제일 찐입니다. LS 전선이 지금
대주주이고. 자, 그런데 먼저 이제 구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리가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산업용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다시 넘었대요. 그러면서 국제 원재재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자료를 뒤져보고 찾아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13년 전에 끝났던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랍니다. 구리의 수요 공급 상황이 어떻길래 도대체 이렇게 급등을 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그날 제가 왜 문자를 안 보냈었나 몰라요. 왜 라이브에서만 가격대가 30만 원대이다 보니까 문자를 못 드렸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변압기가 딱 3개밖에 없어요.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래서 효성이가 제일 안 간 것 같은 차트여서 이날 라이브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자금력 되시는 분들은 좀 매수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빠질 때도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아직도 더 갈 길이 멉니다. 실적 보면 자, 컨센서스 한번 보십시오. 효성중공업 보이시죠? 2024년 3,719억, 4,763억, 5,797억. 현대일렉트릭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제일 못 간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에요.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릴 건데, 그러면 이렇게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구리의 수요 공급 상황이 어떻길래 그러냐. 구리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구리값이 금세기 구리의 두 번째 강세장이, 장기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는 거냐? 원자재 분석가 맥시밀리언 레이튼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전 보고서에 따르면 2, 3년 내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구리의 시대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최근에 지금 골드만삭스가 언급한 것도 그렇고요. 연말에 구리 가격이 지금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로 높여질 수 있다라고 해요. 1만에서 1만 2천 달러.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만 달러에서 1만 2천 달러가 뭐 얼마나 20%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 그렇게 생각해 두시고 이따 제가 말씀드리니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내년의 평균 구리 가격이 1만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1만 달러 선에서 넘나드는 시기에 1만 2천 달러라고 했을 때는 별로 피부에 안 와닿았는데 내년에 1만 5천 달러라고 하니 지금보다 어때요? 50%가 급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오래 안 되신 분들은 모르는데 금 가격, 제가 2022년도에 금 가격을 딱 금을 사서 2년만 투자해 보시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많게는 7, 80%, 적게는 50% 이상까지 오른다. 그냥 정말 뭐 하나의 해지 개념으로 주식만 투자할 수 없으니 다른 걸 본. 그래서 금덩어리를 사든 골드바를 사든 펀드를 가입하든 ETF를 가입하시든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금 선물 보시면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거의 딱 60% 정도, 50% 정도가 딱 올랐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구리도 상승 여력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런 어떤 타당한 재료들을,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1만 5천 달러까지 일단 오른다고 했습니다. 목표치가. 물론 이거는 목표치예요. 그러나 이 세계의 분석가들이나 또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주식 분석자잖아요. 분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룹의 원자재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또 빗대어 보면 헛된 소리는 아니죠. 틀릴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정확해요. 자, 그런데 구리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올해 들어서 구리 가격이 19.4%가 뛰었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구산업이 올해 1월달 4,000원이었던 종목이 4,000원, 3,800원이었던 종목이 8,000원까지 갔어요. 100% 올랐죠. 그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얼마에서 65,000원에서 22만원까지 갔습니다. 변압기, 현대일렉트릭, 자, 뭐 그냥 바닥에서 AI가 시작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500%, 600% 오르고 있죠. 그럼 효성중공업은 물론 효성중공업도 바닥에서 오르긴 했지만
47만 원부터 44만 원까지도 올랐어요. 사실 여기서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효성중공업도 꽤 오른 겁니다. 신호가 뜨기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부터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올랐다고 치면 이런 상황에서 총 올해 들어서 19.4%밖에 안 올랐는데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연말에 20%가 오르고 내년까지 50%가 더 오른다면 과연 얘네들이, 물론 주가는 선반영이 되긴 합니다. 지금보다 안 오를까요? 라는 우리가 물음을, 퀘스천 마크를 던져볼 수가 있죠. 지금 15일 런던 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종가가 1만 219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역사상 최고점이 2021년 5월에 1만 460달러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 구리 선물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2022년 4년 이렇게 횡보하던 이런 흐름이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급등하고 날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2024년 4월. 사실 오른 게 얼마 안 됐단 얘기예요. 여긴 지금 1일로 계산된 거니까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런 어떤 도표를 보신 상황에서 새로운 슈퍼사이클 전조일까? 일단 이걸 논하기 이전에 과거의 흐름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1915년부터 21년까지 1915년부터 1921년까지 구리시장, 원자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총 4번이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1915년부터 21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때가 1차 우리도 모르는 세계대전 때문에 군사, 전쟁, 유럽의 전후 재건 이것 때문에 움직였었고 원자재 가격의 폭등이 슈퍼사이클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933년부터 1937년이래요. 이때는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 그리고 여기에 2차 대전을 앞두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구리, 철강 이런 것들이 원자재들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49년부터 1957년에 이르기까지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과 유럽의 재건 산업 때문에 올랐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2001년부터 2011년입니다. 이때는 왜 올랐냐면 원자재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제가 91학번이거든요.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요. 여러분들 아이들 필통에 조금 사는 집 애들은 메이드 인 재팬 작년 재작년에 오히려 더 올랐죠. 메이드 인 재팬을 많이 갖고 다녔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완전 어디 무슨 짝퉁 같은 거 안 좋은 제품으로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원자재들이 여기서 총동원이 된 거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공급은 제약되면서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수요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는데 공급이 제약이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데 공급이 제약되면서 가격 상승이 상당히 길어지는 걸 뜻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자동차 반도체 부품기 현상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부품기 현상 때문에 정말 자동차가 예를 들면 2024년 1월에 출시된 거 반도체 내용 틀리고 5월에 출시된 거 반도체 내용 틀리고 그래서 언제 출시된 내용들은 그 시스템이 없습니다. 막 이러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당장 찍어내고 만들면 됩니다. 근데요, 원자재는요, 우리가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핸드폰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면 이런 슈퍼사이클에 돌입하게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요. 1번은 지금 거의 6년이죠. 2번은 4년입니다. 3번은 8년이죠. 4번은 10년이에요. 근데요, 하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게 그동안의 슈퍼사이클은 4번을 제외하고는요. 다 뭐였었어요? 전쟁, 재건 이런 것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마지막에 폭증한 이때는 중국 경제가 주도한 마지막 슈퍼사이클은 길고 엄청 강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큼이 올랐느냐. 구리 가격이 톤당 13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올랐대요.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철광석은 톤당 12달러에서 187달러. 10배 이상 올랐다는 거죠. 석유는 배럴당 25달러에서 100달러.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왜 석유값이 갑자기 확 뛴 느낌이 든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슈퍼셀이 끝난 다음에 구리 가격은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세계 흐름을 워낙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경기를 알려주는 진짜 구리 박사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저 네 번째는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도시와 인프라의 폭발 때문에 구리가 올랐는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 어때요? 지금 중국 어떻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원자재를 소비하는 중국이 지금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죠. 거기다가 구리나 철강의 가장 큰 수요처는 건설 부동산이죠. 근데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구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골저스님 말씀처럼 올해 들어서 금보다 더 많이,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금값 오른 거, 와 금값 또 올랐어, 자고를 하면 또 올랐어 했지만 구리 가격은 그렇게 인지를 했냐고? 못했죠. 왜냐? 금은 내가 관심이 있고 사서 내가 들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하다못해 집에 쟁여라도, 근데 집에 여러분들 구리 쟁여놓고 있어요? 참 저기 뭐냐 여기 금고에 구리 넣어놓고 계셔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다 말겠지 했던 부분들이 구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리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 확대는 되지 않고, 그럼 아까 왜 공급 확대가 안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기계로 기술력으로 뭘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지정학적, 환경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조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지금 구리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앞에 1, 2, 3은 전쟁 관련돼서 라고 얘기했는데 구리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요? 뭐예요, 여러분들? AI 기술이죠. 네, 데이터. 맞아요. 결국은 이 AI 때문에 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구리가 전기하고 열이 잘 통하는 전도성이 좋대요. 그리고 가공하기도 쉽답니다. 그리고 부식이도 강하대요. 내식성. 그런 금속인데 거기다가 금이나 은처럼 비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건물 배관부터 모터 코일, 다양한 곳에 구리가 다 쓰입니다. 이런 쓰임새가 많은 구리를 지금 갑자기 그냥 우리가 저기 전선에나 넣고 그 다음에 저기 모터 코일에나 넣고 배관에나 넣고 이랬던 구리를 갑자기 새로운 수요처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조금 생겨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 다음에 태양광, 전기차 이런 거를 늘리려면 구리가 또 필요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화석 원료에서 벗어나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죠. 탈탄소화 그리고 전기화. 구리가 전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금속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AI 전기화 기술 플러스 전기차 한 대에요. 구리가 몇 킬로? 78kg가 쓰인답니다. 78kg의 구리가. 근데요, 휘발유차에는 몇 킬로가 쓰이는 줄 아세요? 22kg가 쓰인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면 3배 반이 필요한 거죠. 전기차에 구리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구리가 들어가다 보니 가벼워지기도 하고 철강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 같은 전력을 생산하는 석탄 화력 발전보다 3배 이상 구리를 많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풍력 터빈,
태양전지 이런 데도 모든 게 다 구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요, 알루미늄 관련주가 올랐어요. 조일 알루미늄이.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오늘 조금 반등 나왔죠. 이게 이제 구리의 대체를 알루미늄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시는데, 물론 가능도 합니다만 문제가 맞아요. 알루코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얘기도 알루코도 주봉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동국 RMS 주봉에 나왔다고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저러고 싸우고 있는데, 예, 같이 나와서 같은 섹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중국과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히토류랑 요소수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움직일 때가 됐나 이랬었죠. 자, 그런데요, 알루미늄도 전도체이긴 하지만 전도성이 구리의 65%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요, 알루미늄은 모터 코일론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구리가 필요한 거죠. 정말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인류 이전 역사 전체에 쓴 것과 거의 같은 양의 구리가 필요하대요. 한꺼번에 지금 써야 할 만큼 필요하답니다. 그런 가운데 구리 수요에서 녹색 부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비중이 앞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차에 지금 그러면 휘발유차보다 3배 반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지금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더 커질 거고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커질 텐데 여기에 구리 2033년까지 전 세계 구리 소비량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200만 톤이 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전력 인프라 지금 움직이는 그리고 AI 기술 개발 구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분야가 전력입니다. 변압기, 전선 모두 구리가 필요하죠. 결국 여러분들 지금 구리 관련주들이 별로 안 갔는데 전선 전압기는 이렇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현대 일렉트릭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부터? 막 여기서부터 거의 1000% 1000배거가 갔는데 결국 변압기하고 전선에는 모두 구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노후됐던 전력망 강화에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7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독일, 영국 해저 케이블 연결,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이미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 20년 동안 수억 명이 도시로 이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프라 가운데 인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곳곳에 결국은 뭐예요? 도시화로 들어오게 되면 불 꺼놓고 살 수 있어요. 촛불 꺼놓고 살 수 없잖아요. 결국은 다 전력 인프라에 투자 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여기에 AI 기술을 위한 데이터 센터 붐까지 가세를 해서 구리 수요가 추가로 지금 필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 제약, 전력 부족, IT 산업에 대한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원자재로 인한 또 흐름들이 이어질 텐데 그러면 수요가 많을수록 공급을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왜 안 되냐라고 비교를 해보면 구리 수요가 아무리 급증을 해도요. 공급이 어렵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뉴스에 나왔던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국제구리연구그룹에서 발표한 데이터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인데요. 2018년도, 2019년, 20년, 21년 이때 조금 늘어나고 늘어나질 못해요.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공급을 제대로 해준다면 구리 가격이 그렇게 오를 필요가 없죠. 반도체도 수요가 넘쳐날 때 공급을 늘리고 투자 확대를 하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결국엔 반도체 어때요? 디램 가격도 하락하고 하락했었죠. 몇 년 전에.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재고가 늘어나고 그리고 재고 감산을 안 하나 재고 감산을 해야지만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고 감산한다라는 얘기만 우리 기다리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화의 주인공이라고 불릴 수 있는 3대 금속이요. 구리, 리튬, 그리고 니켈입니다. 광무가 왜 올랐어요? 리튬 때문에 어제 그제 올랐었죠.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변동성이 나왔었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구리하고는 다르게 리튬하고 니켈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하락했대요. 왜?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정말 그랬잖아요. 리튬 관련주들 작년까지 작년 초반 막 급등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금양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히려 작년 중반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오히려 하락했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둔화된 탓도 있고, 두 번째는 리튬과 니켈 광산은 워낙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져서 공급이 너무 빨리 증가됐대요. 그래서 얘도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넘어선 거죠. 그런데 구리는 공급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걸 10년 동안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이 고작 2.1% 연평균 늘어났대요. 엄청 조금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조금. 올해는 0.5% 증가될 것으로 그친답니다. 전망이.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제자리인 셈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리가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 세계에 그러면 구리가 없냐? 고갈이 돼서 그런 거냐? 아니랍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미국의 지질조사에 따르면 7억 미터톤의 구리를 캐냈고 땅에 묻혀있는 매장량이 21억 미터톤에 달한다고 하고 발견되지 않은 구리도 35억 미터톤에 해당한대요. 구리는요. 재활용이 매우 쉽대요. 무한 재활용이 가능하답니다. 녹여서 다시 쓰고 녹여서 다시 쓰고 이런 기능. 그래서 인류는 아직까지도 구리를 땅속에 그냥 많이 묻어놓은 상태래요. 근데 문제는 이걸 계속 캐내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술과 비용, 그리고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술 비용이 문제인 게 광산에서 구리 광석을 캐낸다고 그게 반짝반짝한 구리 덩어리는 당연히 아니죠. 뭐예요? 캐낸다고 다 구리는 아닐 거라고요. 구리 광석에 아주 적은 양의 구리 광석에는 아주 적은 양의 구리만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상위 15개 구리 광산의 경우에 광석의 구리 비율이 평균 1.2%밖에 안 된대요. 즉 광석을 캐면 그중에 구리가 1.2%밖에 안 돼. 그리고 지금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0.7%까지나 떨어졌답니다. 그럼 결국 죽으라고 구리 광석을 캤는데 그 안에 구리는 0.7% 들어있는 거죠. 광산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 어딘 줄 아세요? 칠레랍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지대. 이제 또 이제 칠레와 관련된 구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그 기업들 급등할 거예요. 뭐 칠레에 뭐가 있다는 둥, 회사가 칠레에 뭐가 이러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00년 전부터 구리 채굴을 해온 곳이랍니다. 지금 20년 전 칠레 국영 광산회사 코델코가 현대적으로 지하 광산 건설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허가랑 환경의 문제라네요. 구리 광산이 큰 돈이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투자비가 늘어도 기업은 뛰어들 텐데 그런 데 있어서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큰 문제가 많다라고 해요. 바로 인허가랍니다. 이게 인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걸린답니다. 구리 광산을 새로 발견해서 실제 금속을 캐내기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이 14년이래요. 그러니까 구리 관련주가 몇 개 없는 거예요. 몇 개 없고 중복도 여태까지 테마가치 없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슈퍼사이클을 당하지 않으면 급등을 못하니까 테마처럼 움직였던 겁니다. 석유 유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5년 걸린대요. 석유 유전이. 그런데 구리는 14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진짜 절차도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리 채굴을 하게 되면 대량의 폐기물이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환경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주변에 물이 산성화가 돼서 독성을 띠게 되면서 큰 재앙도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문제죠. 캐긴 캐야 되는데 필요로는 하는데 결국 지난해 1월 달에도 칠레 정부가 이 펭귄 보호구역 인근에서 추진됐던 구리 광산 프로젝트를 결국 거부했대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구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광산 이 구리 개발이 쉽지 않다라는 건데 아무튼 칠레가 또 세계의 최대
이 구리 기업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구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정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예상한 게 45만 4천 톤 부족 현상이, 내년에는 46만 7천 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건 결국은 뭘까요? 재활용하고 대체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구리를 더 많이 재활용하고, 구리 재활용 비율이 30%라는데 아까 구리는 여러 번 많이 재활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구리를 덜 쓰는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있죠. 포드 F150, 이게 라이트닝보다 구리를 40% 적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전기차 중에서도 지금 아까 78kg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는, 구리를 적게 사용하는 전기차들이 계속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광석에서 구리를 더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튼 다른 한편으로 떠오르는 게 재활용, 그리고 바다 밑에서 또 육지의 모든 매장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도 최초로 심해 채굴 프로젝트 승인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동안 전기화로 인해서 구리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금의 상승세, 가격 상승세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인지하셔야 되고,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1만 달러를 지금 돌파하면서 무섭게 뛰고 있는 구리 값, 과연 구리의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될 것인지. 마지막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2011년도에 끝났어요. 현재 지금 2024년인데 13년이 지났습니다. 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때가 되긴 했는데,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 사이클이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인프라 이런 건데, 이번에도 지금 뭐예요? 결국 상승의 주요 원인은 산업이죠. AI. 성장 산업들 때문입니다.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 신재생 비중이 커지는 데다가 각국의 전력 인프라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AI 데이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정체돼 있고, 구리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채굴이 팍팍 늘지 않고, 수익성이 좋은 구리 광석이 이미 사라지면서 더 깊고 큰 구리 광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여기에 환경적인 이슈까지 걸려서 시간도 걸리고 새 광산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러다 보니 이제 구리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보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방법은, 그럼 도대체 구리 뭘 사야 되느냐? 구리 ETF 같은 경우를 조금 사놓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고요. ETF 투자하는 거 장투로 그냥 큰 금액 말고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